안녕하십니까. MBN이 마련한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은수입니다.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한 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 지도부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7명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 4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 화면 왼쪽부터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계륜 후보입니다. 김한길 후보입니다. 이용섭 후보입니다. 강기정 후보입니다. 네. 이상 4 후보자들은 오늘 60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의 순서를 그리고 규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5글자 토크, 주제 토론, 지명 자유 토론, 그리고 정책 OX 질문, 맞짱 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시간과 규칙은 토론 중간중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들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분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정해진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 소리가 줄어드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호 3번 신계륜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계륜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외국에서는 전쟁의 위험까지 보도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국민들을 볼 때 정말 성숙된 민주시민의 참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기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오는 우리 민족의 경험과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입니다. 다가온 평화의 위기를 해결해내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대를 통해서 나뉘고 찢긴 민주당이 통합과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김한길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길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동안에 전국을 돌며 경청 투어를 가졌습니다. 대선 패배의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 것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뻥 뚫린 것 같은 심정으로 세월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혁신이라는 말이 풍년입니다마는 저는 우리 민주당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파의 벽을 허물고 뭉쳐야 하고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니 탓 타령 이제 그만하고 뭉쳐야 합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털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독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정해진 시간 정말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용섭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안정과 국민 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한 야당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삽니다. 그러나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대표 뽑아서 국민전당 시대정당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와 달리 혁신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 적이 있고 제가 장관, 청장을 거쳤던 관세청,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우리 민주당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정당으로 황골탈퇴할 것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강기정 후보 모두 발언을 해주시죠. 네, 한반도가 위기입니다. 4개월째 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위기하고 좀 다른 것이 북한의 핵실험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발생된 위기라여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핵을 비롯한 한반도의 위기로 인해서 불안이 가중되어서 정말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내일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대북 한라인을 이용하시고 남북 평화 햇볕 정책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의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야당상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고 특히 안보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협조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말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MBN이 주최하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후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5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5글자 토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자별로 직접 작성하신 내가 나를 말한다 5글자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분들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30초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발언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는 자신을 오직 민주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김한길 후보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을 걸고 나서 한 번도 진정으로 통합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륜이 비주륜이 하는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가슴에 달고 힘을 모아서 혁신에 나서야 민주당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민주당 김한길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이영섭 후보는 자신을 혁신 농사꾼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쓴 책 중에 학생 농사꾼에서 장관까지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28살 때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농사와 혁신은 같은 점이 많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혁신에만 매진해서 민주당을 살리는 그런 혁신을 이루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 혁신 농사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강기정 후보께서는 목욕당 당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30초 드리겠습니다. 국회 안에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소통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질타도 받고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가 여야 떠나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10년째 그 목욕탕을 통해서 제 생각을 가다듬고 여야 의원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목욕당의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당이네요. 그렇죠? 목욕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신계륜 후보는 자신을 하나로 통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하나로 통합하는 신계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오랜 역사 속에서 찢긴 적이 많고 이합 집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 상처받은 당원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경험, 능력은 신계륜이 가지고 있다. 신계륜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참된 통합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로 통신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미리 준비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 모두에게 드릴 공통 질문은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48%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 체감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이용섭 후보부터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께 수권 능력에 대한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안정감과 신뢰감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이 국가를 맡게 되면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국민의 5대 불안인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 문제를 제대로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에 너무 매몰됐고 그리고 지도부 없이 선거를 치른 리더십 부재가 매우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실패를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번 당대표는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실력 있고 혁신적인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강기정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리더십 불안정으로 인해서 생활 정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출마 선언 이후에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104명 중에 78명을 만났더니요. 그분들의 대화와 주제는 주로 일자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주제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중앙당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로 언어는 개파, 혁신, 패배 이런 거였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쓰는 언어가. 저는 왜 그럴까? 우리 작년 대선 앞두고 당대표가 7번이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요. 골목에서 조직화하고 전략을 짜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7번씩 바뀐 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대선에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신계륜 후보입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패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리더십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분산됩니다. 선거라는 것은 위기 연속입니다. 그 위기 연속을 민주당 지도부 지도력의 부재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보단장으로 일했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선거를 패배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리더십의 올바른 확립, 이것이 민주당의 가장 큰 네, 일이라고 마지막 생각합니다. 후보 기호 1번 김한길 후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이후 석 달 동안 침묵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꼬집는다면 4월 총선에 어이없는 패배를 겪고도 반성과 성찰 없이 이 대선을 맞아서 또 한 번의 큰 패배를 맞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할 때 안철수 교수를 쓰러뜨리고 이기면 본선에서 진다. 저는 기회에 있을 때마다 문재인 후보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와 우리 문재인 후보가 서로가 서로를 껴안는 그런 단일화 이뤄내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제일 안타까운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네 후보자들에게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지명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 3명 가운데 2명의 후보를 지정하셔서 자유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후보 1명당 2분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분당 4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함께 토론할 후보 2명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강기정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명 토론을 할 후보 2명을 먼저 지정해 주시죠. 네, 우리 김한길 후보님, 신계륜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한길 후보께서 3월 27일 광주에 가셔서 기자간담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류축 의원들 사이에서 전당대회가 책임론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만 이야기하자는 이런 주류축 의원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응당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나 혁신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 토론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광주 그때 발언이나 또 어제 토론 과정의 말씀을 볼 때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주변에서 제게 대선을 주도했던 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 다가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석 달 동안을 침묵했던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책임이 더 크다 작다 하고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일까. 민주당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강기정 의원 후보님이 제게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 며칠 전에 이제 다른 분이 우리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말하자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과거도 패배도 이 아픔도 다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또 미래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던 것입니다. 네, 그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민주당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로 뽑히고 떨어지면 바로 또 지도부 흔들기에 나서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도부가 2004년 이후에 21번 바뀌는 이런 과정이 연속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이제 김한길 후보는 질문을 하실 수가 없고요. 아니, 신계륜 후보께 하셔야 됩니다. 4분 2분간. 내로, 2분간 한 내로 후보당 2분간입니다. 규칙을 아까 예, 설명해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규칙입니다. 예, 이제 다른 규칙을- 신계륜 후보께 2분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행을 제가 도와드리면 질의 도중에 답변 도중에 우리 강 후보님의 생각과 다르시면 바로 다른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른 끼어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김한길 후보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제 신계륜 후보님이 대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작년 6구 전당대회에 저도 이제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룰에 따라 당시에 이해찬 후보가 1등을 했고 우리 김한길 후보가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작년 6구 전당대회 때 당원과 대의원에서 1등을 하고 모바일에서 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그 뉘앙스와 또 대의원들이 전해 들을 때 대의원들이 전해 들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 그러면 당시에 그 룰이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승복을 할 수 없었다는 건지에 대한 헷갈린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한길 후보가 그런 것 같아요. 2등을 한 건지 1등을 한 건지 헷갈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그 신계륜 후보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김한길 후보께 여쭤봐야 할 문제였는데 규칙이 좀 달라져서요. 네. 좀 예외를 인정해 주시면 제가 답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그냥 답변 규칙대로 해주시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신계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가 김한길 의원의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본인은 당원들에게는 더 우세했지만 모바일 투표에 졌기 때문에 나름의 그 심정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때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의 문화 중에 승복하지 못한 문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김한길 우리 최고위원께서 지난 6.9 전당대회 때 실제로는 1등인데 1등을 빼앗겼다라는 것도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의 한 편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후보 순서입니다. 지명 토론을 할 후보 2명을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 후보와 김한길 후보입니다. 이용섭 후보님은 그동안 당 정책위 의장 등을 거치면서 당의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했고 또 정책통으로 알려 있습니다. 또 많은 면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고무적인 활동을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 같은 것, 천정배 의원이 주장했지만 전당원 투표제 같은 거라든가 전당원 정책 컨퍼런스 같은 걸 개최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정당화는 우리 현대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기반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원 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야 될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SNS, 디지털 정당을 우선 만들고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전당원 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게 들지 않고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당원 투표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정당 현대화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표명했는데 제가 표명한 정당의 현대화에 대해서 정책통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당의 현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분에게 질문해 주시죠. 우리 김한길. 네, 김한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후보님은 많은 경험을 저랑 같이 공유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를 하면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여러 가지 결단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 이번 말고 그 앞전의 대선 끝났을 때는 거의 전개를 떠나다시피 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선거운동 도중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결국 전체 지도부 사퇴를 유도했던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단일지 모르지만 정말 난관과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을 구하고 당을 이끌기 위한 선출직, 정무직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온당한 가운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당을, 어려움에 빠진 지도부를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고 당원들과 같이 굳은 의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잘 물어주셨습니다. 어제도 두 분이 그 점에 대해서 제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제1순위 최고위원의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지적하시는데요. 저는 그걸 무조건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선대위의 새정치위원회에서 지도부의 일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의에 따랐던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선대위 측이 이 최고위원을 포함한 대표까지가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저도 최고위원직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요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응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N에서 주최하는 민주통합당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명 자유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명 자유 토론을 해줄 후보는 김한길 후보입니다. 지명 후보 대상 2명을 네, 선정해 주시죠. 강기정 후보님과 신계린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님, 조금 전에 당원과 대의원들의 가장 많은 표를 얻고도 당 대표가 되지 않았던 지난번 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제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게가 아니고 그것을 신계린 의원께 드리고 말았는데요. 저는 그 투표가 있은 다음 날 많은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제가 결과를 그대로 승복하겠다 하고 발표했고 그렇게 성실하게 임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당원이 당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상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한다고 다른 우리 당의 이 중요한 분들도 다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중심의 당대표 선출 제도로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헌 총칙 1조를 지난 총선 앞두고 삭제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원들이 더 많은 표를 줬는데도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당의 대표가 된 예는 우리 60년 정치사의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당이 또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제가 아닌 이해찬 대표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게 됐다 하는 면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승복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한길 후보께서 작년 6구 전당대회에 2등 하신 거 깔끔히 승복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규칙을 얘기를 들면서 승복하지 않은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준 건데요.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모바일 투표 때문에 경선 중단됐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규칙은 규칙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예, 이제 다음에 신계륜 후보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김한길은 비주류의 좌장격이고 이 신계륜 의원은 486의 맏형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류와 비주류라고 얘기되는데 비주류라는 것은 하나의 계파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고 제가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은 적도 없습니다. 비주류는 오로지 계파에서 소외된 분들을 그 각각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고요. 왜 저보고 비주류의 좌장이라고 하지 않고 좌장격이라고 하는가 하면 비주류가 하나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신계륜 후보님께서는 486의 맏형이라는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 486의 맏형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당에서의 486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계파에서 소외된 분들이 비주류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파가 아니고요. 예. 주류에서 소외된. 주류에서 소외된 그런 말씀이셨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86은 386 때부터 세대적 동질감을 많이 가진 집단입니다. 지금 486이 되었고 아마 조만간 586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맏형이 된 것은 정치권에 들어와서 맏형이 된 것이 아니고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에 함께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맏형이라고 불리워져서 정치권에 와서도 그냥 맏형으로 불리워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486의 역사적 역할도 높았지만 지금 반성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반성의 핵심에는 너무 지나친 세대 중심주의라든가 기타 정말 세대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간격을 유지했는가라는 문제가 스스로 비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이용섭 후보께서 지명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명 자유토론할 후보 2명을 정해 주십시오. 신계륜 후보님과 김한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 책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이요
이렇게 예쳤던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을 되새겨 볼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우리는 해방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가 없는지 저는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저는 결정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객관성 문제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몇 사람을 정해놓고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나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을 넣고 설문조사를 해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사전에 의도되고 짜맞추기식이고 마녀사냥식이다. 이런 이제 저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 그 7사람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객관성이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정치적인 파장을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당사자인 7분들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신계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평가서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목만 읽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부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대선 평가하면서 사람의 책임을 묻는 데다가 점수를 먹인 사례는 아마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또 정당한지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평가는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 평가 보고서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계륜 후보님 그 질문에 대해서 쇄신위원회에서 지도부의 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사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 적절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9월 14일 날 모든 기득권 버려야 된다. 벌써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잡으셨고요. 그리고 11월 1일 날 본인께서 직접 사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쇄신위원회에서 사퇴 문제를 논의는 했었지만 결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 논의한 것도 이해찬 대표 한 사람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지 지도부 전체가 사퇴하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도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먼저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공백이 됐던 것입니다. 아까 많은 후보들께서 이번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지도부도 없는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앞뒤가 없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예. 6월 9일 날 전당대회 할 때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다 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런 제가 책임을 못한 데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절차를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 아침 경향신문에 아주 크게 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그 전날 지도부 사퇴를 새정치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한 분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결의가 있었냐. 여러 시간 토론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냈다. 우리 당의 문재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의결한 것이냐. 망치까지 때렸다고 그분께 확인받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 측이 그것을 원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당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제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아쉽지만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MBN에서는 정책 질문들에 대해서 OX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후보자분들은 앞에 놓인 OX판을 들고 계시다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끝날 때까지 선택하신 OX판은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회 자격심사를 앞두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제명에 찬성하면 O를, 반대하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저는 X시네요. 자, 강기정 후보 왜 X를 선택하셨나요? 법적 절차가 이미 끝났는데 국회가 과잉 대응을 한 것 같아서 X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입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후보께서는 기권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우선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입당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안철수 정치 행보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을 해야 될 때고요.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체질이 강화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안철수 교수께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대, 장기적으로는 찬성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개파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O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동의하시네요. 개파, 우리에 대해서 신계륜 후보 왜 찬성하시는지 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은 당원들이 많습니다. 그 상처받은 당원들의 어려움과 한이 저는 개파를 만들어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대를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협심 단결해서 혁신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패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예, O를 들으셨습니다. 김한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치 행위에는 모든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서 선거에 참패하면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책 질문 5번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성적을 50점 이상이다라고 동의하시면 O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자, 유일하게 O를 드신 분이 우리 신계륜 후보신데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50점 이상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할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데 50점 이상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에서 50점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 쇄신에 대한 요구가 거셉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데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그렇지 않으시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우리 신계륜 후보 답변하시기 너무 힘드시죠? 그래 들으셔야 됩니다. 기권이십니까? 네. 자, 강기정 후보 왜 X를 들으셨나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세비 삭감에 대해서 지켜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세비 삭감이 정치 쇄신 또는 새 정치의 본질처럼 비춰진 것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X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N에서 주최하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토론회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서 매우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대1 맞짱 토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지정하셔서 1분간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먼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신계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지명 후보 한 분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예, 김한길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참 패배는 아픈 것이었고 가슴이 뻥 뚫린 우리 당원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김한길 의원님의 그 가슴에도 뻥 구멍이 뚫렸을 것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얻은 많은 표는 꼭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물론 민주당을 좋아하는 표도 많이 다수 들어있지만 민주당은 싫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민주당의 개혁 전진의 방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당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병호 위원께서 시간이 1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2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입니다. 그럼 그냥 끝으로 마저 말씀하세요. 문병호 의원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다행히 다음 질문 순서가 우리 김한길 후보시기 때문에 김한불 후보 지명 토론할 상대를 정해 주시죠. 저는 제가 이용섭 후보님께 오늘 안 여쭤봤죠? 예. 예, 이용섭 네, 후보님께. 질문 시작하시죠. 지금 여기에 답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 바로 진행하십니다. 신계는. 저 이용석 후보를 대상으로 질문을 시작해 제 주시죠. 시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씁니까? 답변 시간상 어쨌든 이 시간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 누구 개인에게 책임을 정치적으로 묻는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국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막무가내식 호전성에는 거듭 경악합니다마는 MB 정권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5년간 누적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인 것처럼만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우리가 제안해야 한다. 또 북미 회담도 우리가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용석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강대강 대결의 최후는 공멸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을 가급적 압축적으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대1 맞짱 토론 순서는 이용석 후보입니다. 지명 토론자를 지정해 주시죠. 예,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아마 4월 국회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는 정부의 추경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 문제만 계속 다뤘습니다만 경제 문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는 당대표 후보로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잘못해서 세수가 그만큼 충당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잡았던 은행 매각 문제가 지연됨으로써 이제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 이것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 부분도 늘려서 어려운 서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기정 후보 맞짱 토론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상대를 지정해 주십시오. 김한길 후보께 주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후보께서 우리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신 문병호 의원이 대선 평가 보고서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문재인 후보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셨는데, 이제 뭐 주류에 소외된 분들이 비주류라 그랬고 문병호 의원님도 아마 그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비주류를 지금 어떻든 뭐 대표하고 계신 그 후보인 김한길 후보께서 문병호 의원을 좀 말길 생각은 없는 건지,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을 제가 통제하거나 상황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4분의 말씀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당대표가 되든 민주당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처 말씀하지 못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역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기호 1번 김한길 후보 4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늘 새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하는 데에 김한길이가 쓰임새가 있다고 당원들께서 제게 명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저를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김한길이 인기가 없는 당대표, 욕먹는 당대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해 낼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2번 이용섭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의도 정치에 대반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화합의 정치로 바뀔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우선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완전히 혁신해서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우리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강기정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3세대 분권형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를 하는 민주당입니다. 중앙당에서 여의도에서 이념 싸움과 정쟁을 일삼는 정치가 아닌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한 이후에 우리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 104분 중에 78분을 만났더니 그분들의 생활과 대화하는 언어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계파, 혁신, 싸움, 정정 이런 단어였습니다. 그분들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일자리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기호 3번 신계륜 후보입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정치하면서 일관되게 낮은 곳에서 일하는 어려운 이웃 편에 서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참된 벗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서민의 삶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기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같이 민주당과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당을 개혁하고 개조해서 서민의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애써주신 네 분의 후보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MBN이 주최한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비 경선을 통해서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고 1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5월 4일 당대표를 선출하고 동시에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혁신 대장정이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구하고 그리고 당의 미래를 새롭게 설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에서 민주통합당은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수용하셔서 정말 밝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고 바쁜 경선 일정 가운데에서도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